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대구 남구, 울산 남구, 서울 성북구 등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이 직접 계수한 투표인 수보다 선관위 컴퓨터에 나타난 투표인 수가 상당히 많아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투표인 수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사전투표 투표인 수 부풀리기 논란에 이어 전국 여러 곳에서 선관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전투표를 감시하는 참관인들의 참관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투표인수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된 지역도 더 늘어났습니다. 부방대 총괄 대표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하루 동안 부방대가 전국적으로 총괄 집계한 선관위의 사전투표 참관 방해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먼저 전국 사전투표장의 비열한 참관 방해 사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를 감시하는 참관인들의 참관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한 봉인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에 봉인지를 붙이고 사인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전투표소에서 아직 투표함에 붙이지 않은 미사용 봉인지에다 미리 서명부터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참관인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선관위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봉인지에 도장날인을 금지하는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관인들이 관리규칙 제92조의 2를 보여주고 항의하면 그때 가서는 할 수 없이 도장날인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똑같은 도장을 파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꼼수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봉인한 상태의 투표함을 사진 찍지 못하게 하는 곳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봉인한 모습을 찍어놔야 개표할 때 봉인한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었는지 아니면 누가 건드렸다가 다시 봉인을 한 것인지 제대로 비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참관을 방해하는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비열합니다. 하긴 목숨 걸고 방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애국 시민의 참관은 더욱 철저하고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각 지역별 참관 방해 사례들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먼저 울산시 북구 송정동 농서 1동 참관 방해 사례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를 감시하는 참관인들의 참관을 방해하는 일들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전날인 4월 4일에는 울산 북구 선관위가 특정 정당, 즉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추천한 투표 참관인 16명을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4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3항에는 투표 참관인은 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을 때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 참관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 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부방대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수영구 남천 1동 참관 방해라는 제목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부산 수영구 남천 1동에서는 참관인의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 상당수 참관인을 투표소 외부 복도에서 참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관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공명선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9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제161조 제9항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 수영구 남천 1동에서는 참관을 방해하며 참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 영도구 선관위에서는 봉쇄 봉인검사를 방해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부산 영도구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함들을 입고한 후에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서명한 봉인지 상태 등과 출입문 봉쇄 및 봉인 상태를 촬영하려 하자 이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6항에는 개표 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 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못하게 한다고요? 촬영을 해야 정확하게 검사할 것 아닙니까?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아닙니까? 촬영을 금지하면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서울 도봉구 도봉 1동 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을 배제한 채 셀프 봉인을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서울 도봉구 도봉 1동에서는 투표관리관이 4명의 참관인을 배제한 채 투표관리관 자신이 투표함 봉인지에 셀프 서명을 하고 투표함을 봉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이 봉인해야 할 일을 자기가 대신했다? 참관인을 배제하고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는 관리규칙 제92조의 2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악한 부정선거 세력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합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아래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사전투표소에서 일어났다면서 서울 용산로 한강노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이 찍는 투표함 봉쇄 봉인 상태의 사진 촬영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참관인의 휴대폰까지 빼앗아서 참관인이 찍은 사진 전부를 강제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서울 용산구 용문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아예 참관인이 개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금지했다고 합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봉인지에 개인도장 날인을 하려고 하자 못하게 막고 개수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 상도 2동에서는 참관인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해당 참관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정당에서 연락하는 것이라면서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행신일동 사전투표소에 관외투표를 하러 갔더니 관외투표 쪽이 사람이 많아서 붐비니 관내투표 쪽으로 가서 투표지를 발급받아 투표하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라면서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투표소 부풀리기가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도 참관인이 계수한 숫자보다 선관위 투표지 교부기록 노트북에 기록된 숫자가 114명이나 더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참관인이 계수한 숫자는 1410명이었는데 선관위 투표지 교부기록 노트북에는 1524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를 부풀리는 악한 부정선거 세력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합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경기도 시흥시 정왕 2동에서도 참관인이 계수한 숫자보다 선관위 투표지 교부기록 노트북에 기록된 숫자가 49명 더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표를 부풀리는 악한 부정선거 세력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깔이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면서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사전투표장에서 인쇄 출력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원래 공고했던 연두색 투표용지가 아니라
흰색 투표용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경기도 시흥시 선관위는 그 이유를 해명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처럼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이상한 현상들을 하나하나 소개한 뒤에 다음 선거부터는 본투표를 없애고 사전투표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언론은 시시각각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각 지역구에서 공천된 후보들도 모두 투표했으니 투표율이 높을 만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 지도자가 4.10 본투표를 마다하고 사전투표 첫날 모두 투표를 마치니 일반인들도 업무 중 잠시 나와 회사 근처 투표소에서 살짝 투표하고 공휴일인 본투표일은 가족들과 나들이 가겠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본투표일을 놔두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됐습니다. 이럴 바에야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선거일을 둘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선거일을 공휴일로 선포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선포하지 않는 미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본선거일을 놔두고 정부 여당 지도부가 모두 사전투표하러 몰려가는 모습이 말입니다. 장사미사 일반 국민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본말이 전도가 되어도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만들어 놓은 웃지 못할 우리나라 선거의 기형적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언론은 밴드웨건에 동성해 파티 분위기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투표를 없애고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면 당일 투표 시 유권자가 서명하게 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도 없애야 하고 투표지에 있는 일련번호 절치부도 없애야 합니다. 즉 우리는 독일이나 대만처럼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표 한 표 직접 세어보고 맞춰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현행 본투표 시스템을 포기하고 실제적으로는 전자투표인 현 사전투표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본투표, 당일 투표를 그렇게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앞장서서 사전투표에 모두 참여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라면 본투표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부터 사전투표하러 가고 집권 여당 대표가 전 후보 모두 사전투표하자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그럼 아예 사전투표로 다 하고 본투표 없애합시다. 이게 지금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입니까? 황교안 대표의 오늘 지적은 아주 통렬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한동훈보다는 황교안이 100배 낫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문제의식을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명색이 집권여당 비대위원장, 사실상 당대표라는 한동훈이부터 본투표 날이 버젓이 4월 10일에 있는데 사전투표 첫날 마치 경쟁적으로 가듯이 가서 사전투표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본투표는 왜 놔둬야 되는 겁니까? 더구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동안 사전투표의 문제점, 또 많은 애국 지식인들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금까지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투표 없애세요. 그러고 아예 그냥 마음대로들 하세요. 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위해서 똑바로 하려고 해도 대통령부터 저러고 여당 비대위원장부터 저러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힘 빠지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